혈관 건강의 열쇠, 바로 혈당입니다. 아침 공복이 혈당이 높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아침 공복에는 콜티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혈당이 높습니다. 아침에 혈당이 높은데 혈당이 높은 음식, 예를 들면 감자, 고구마, 잡곡밥, 빵, 토스트, 떡, 이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서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당 상승 없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 혈관에 좋은 음식, 뇌혈관에 좋은 음식, 심장에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병이 있든 없든 혈관을 탱탱하게,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게, 혈관을 좁아지지 않게 잘 유지할 수 있는 혈관 나이 젊게 하는 음식,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비밀의 문, 아침 공복에 정말 좋은 혈당 스파이크 없는 음식, 여기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스크램블 에그에 버터와 소고기가루를 넣어보세요. 통합적 전문의 요리사입니다. 아침 한 끼에 계란 안에 들어있는 콜린, 레시틴, 오메가3와 버터에 들어있는 부탄산, 소고기가루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를 모두 한꺼번에 먹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계란 3개를 푼 다음에 히말라야 소금 반 스푼, 소고기칩 한 스푼, 예열된 프라이팬에 버터를 먼저 녹이세요. 식물성 기름을 쓰면 산화되기 때문에 안 좋죠. 그 다음에 계란과 소고기 칩을 물과 함께 섞어서 부어줍니다. 버터가 계란 사이사이로 잘 침투하도록 넣어줍니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열어볼게요. 보기만 해도 한 끼 식사 든든하시죠? 아침에 계란 후라이, 스크램블 에그 만들 때는 버터와 소고기 칩 가루 영양 만점입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합책 전문의 유재입니다. 없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50%가 포도당, 50%가 과당입니다. 이 두 가지 당은 무조건 혈당을 올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어떤 분은 과일을 먹으면 안 좋다, 혈당이 올라간다 말씀드렸더니 천연과일은 괜찮다, 몸에 좋은 건데 왜 황당한 얘기냐? 라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당은 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분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으면 혈당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나서 운동하면 떨어진다고요? 이런 현상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너덜너덜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일에 들어있든 음료수에 들어있든 당은 우리 몸의 혈관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혈관 손상을 유발합니다. 다만 음식을 먹는 순서를 바꿔주면 혈당 스파이크가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과일을 먹으면 당분의 흡수가 느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는 방법은 아닙니다. 당분을 꼭 먹을지 안 먹을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없는 음식은 동물성 단백질, 지방입니다. 나는 당분 꼭 먹어야 돼. 그렇다면 식사 순서를 동물성 단백질, 지방부터. 딩동댕. 우유 많이 먹으면 키 크고 뼈가 튼튼해진다고요? 통합적 전문의 유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젖먹이 시절을 지나서도 우유를 먹는 동물은 인간뿐입니다. 그것도 소의 젖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먹어요. 소의 젖을 살균을 하는데 살균하면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좋은 면역 글로불린 성분이 없어지면서 장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우유는 두 가지의 문제가 치명적입니다. 첫 번째는 우유의 나쁜 단백질 카제인과 카소모르핀.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카소모르핀이 되는데 뇌를 손상시키면서 자폐증, 조현병, ADHD,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자폐증이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지 않았더니 81%에서 자폐증이 좋아졌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놀랍죠. 두 번째는 유당불내증과 장루수. 한국인의 75%가 유당불내증입니다. 우유를 먹으면 유당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나쁜 단백질이 몸 안으로 대거 들어오면서 뇌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서 파킨슨병과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연관관계도 많은 의학 논문을 통해서 밝혀졌으니까 우유가 뇌에 독성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우유 땡, 치즈 땡, 요구르트 땡, 우유가 들어있는 빵 땡땡땡. 아침의 계란, 고단백의 혈당지수 제로, 하루 종일 든든합니다. 통합적 전문의 유저입니다. 90살 어르신도 치아가 없는 분도 부드럽게 고단백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계란입니다. 피곤한 날 아침에는 삶은 계란이 뻑뻑해서 먹기 싫잖아요. 그럴 때는 수선화를 만들어 먹으면 참 좋습니다. 끓는 물에 계란을 굽지 붓습니다. 노른자는
익히지 않을 거예요. 흰자는 날계란을 먹으면 아비딘이라는 성분 때문에 50%만 단백질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노른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 노른자를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다 돼서 여기에 목초 소고기 가루를 히말라야 소금을 넣었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를 탁 까면은 맛있는 노른자가 물처럼 되어 있죠? 이 노른자가 비타민 D, 오메가3, 콜린 같은 성분이 많이 있고요. 90살 어르신도 5살 꼬마도 아침에 일하는 딩동댕 소금. 저염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시죠? 통합체육 전문의 유주입니다. 코리안 패러독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관상동맥질환이 적다. 무려 세계 183위에 해당됩니다. 정말 관상동맥질환이 없는 것이죠.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 번째,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관상동맥질환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인슐린과 콜티솔 같은 호르몬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내 몸에 힘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 두근거리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 소금 섭취량을 늘려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콜레스테롤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체육 전문의 유자입니다. 혈당이 문제입니다. 달달한 음식을 먹는 모든 음식들이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당뇨가 없으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일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즉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올라갈 때 우리 혈액은 염증이 쉽게 발생되고 산화가 일어나서 비타민C가 빠른 속도로 고갈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중에 존재하는 이 콜레스테롤의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혈관 속에 점점 늘어나면서 혈관은 좁아지게 되겠죠.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유원장 나 뭐 먹어야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통합체육 전문의 유자입니다. 고기를 많이 드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50대 이후에는 특히나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장과 장 사이의 세포 공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쁜 고분자 단백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장누수라고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 중에 렉틴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소화효소와 분해를 못 시키고 그대로 내려와서 장벽을 뚫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백혈구에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먹은 음식이 독이 됩니다.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항체가 생기는데, 이 항체가 특이하게도 귀 속의 달팽이관, 뇌, 갑상선, 손가락 관절, 침샘, 눈의 세포를 공격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장 누수를 일으켜서 면역 체계를 교란시킨다. 그러니까 50대 이후에는 식물성 단백질 땡, 동물성 단백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딩동댕. 쌀쌀한 날 아침에 계란에 이거 2스푼 넣으세요. 점심까지 속이 든든합니다. 통합체육 전문의 유자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더 잘 아시죠? 계란을 2개를 깨서 히말라야 소금을 넣고 저어줄게요. 렌즈에 넣어서 2분 땡땡 돌립니다. 계란찜이 완성됐고, 지방산이 풍부한 버터를 넣어서 계란찜 버터 스프를 만들겠습니다. 따뜻한 계란찜에 버터만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 버터가 녹아서 스프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만들면 따뜻한 국물까지 먹을 수 있어서 추운 날씨에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먹을 때 장점은 시간을 많이 안 써도 된다, 속이 편하다, 점심때까지 든든하다. 아침에 계란과 버터는 5살 꼬마도 90살 어르신도 체가 없는 분도 위장이 안 좋으신 분도 딩동댕. 고지혈증 약 없이 혈관 기능 쫙 빼는 법. 통합체육 전문의 유자입니다. 혈관에 기름이 꼈다, 콜레스테롤이 꼈다, 이런 얘기죠. 콜레스테롤이 왜 혈관에 끼는 것인가?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때 낍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무조건 혈관에 끼는 것이 아니에요. 산화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이 산화 콜레스테롤을 대식세포가 잡아먹으면서 대식세포가 혈관 속으로 들어와서 혈관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점점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는 것을 예방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동물성 지방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지방 콜레스테롤 먹으면 혈관에 끼잖아? 아닙니다.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산화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혈관에 끼는 겁니다. 혈관 청소하고 싶다? 이 4가지 만드시면 됩니다. 식물성 독성 단백질, 식물성 기름, 오메가6 지방산, 혈당을 올리는 밥, 빵, 면, 정제 탄수화물과 과일, 과당은 땡!
혈당 걱정 없는 고기, 계란, 버터. 딩동댕. 디카페인 커피 안전할까요? 통합책 전문 유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가형 디카페인 커피의 경우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 용매를 사용합니다. 화학 용매가 아무래도 좀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 그런데 화학 용매를 쓰지 않은 물만을 사용해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공법을 이용한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더 낫습니다. 두 번째, 발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커피 원두는 원래 8%가 단백질인데 200도씨 이상에서 한 12분 정도 로스팅 하거든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구우니까 단백질이 전부 타버립니다. 그래서 로스팅 시간을 좀 짧게 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2군 발암물질이 생기고, 더 길게 로스팅하면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물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WHO에서 정한 발암물질이 커피에는 반드시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8년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커피를 파는 모든 매장에 커피는 발암물질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부착하도록 했었어요. 많은 커피 업체의 반발에 의해서 2019년도에 그런 조치가 다시 취소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미국 법원에서 그러한 조치를 내릴 만큼 커피에 아크릴 아마이드와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점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커피도 땡, 디카페인 커피도 땡. 저라면 물과 허브티 딩동댕. 땅콩 버터, 땅콩 열풍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통합책 전문 유전입니다. 첫 번째, 땅콩 껍질은 아라키도 시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갑상선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 땅콩 버터의 오메가6는 여드름 트러블을 쉽게 발생시킵니다. 셋째,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 땅콩의 오메가6는 혈전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간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네 번째, 암 환자나 암 발생 위험이 있는 분들, 땅콩에 들어있는 아플라톡신은 1급 발암물질로서 268도 열을 가해야 분해가 됩니다. 땅콩을 재고로 쌓였어요. 그럼 어디 보낼까요? 땅콩 버터 공장으로 보내서 땅콩 버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플라톡신은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을 일으킵니다. 땅콩 버터, 땅콩 땡땡입니다. 흰자만 먹는다, 땡. 노른자와 흰자를 같이 먹는다, 딩동댕. 통합지역 전문의 유전입니다. 계란, 뇌회춘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계란 노른자를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노른자를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별로 올라가지 않아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70~80% 생산하기 때문에 먹는 거로는 그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는 뇌에 좋은 콜린, 레시틴, 비타민 D3, 세린 등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히 들어있기 때문에 꼭 노른자와 계란을 같이 드셔야 합니다. 계란 효과를 톡톡히 보시려면 이렇게 드세요. 계란을 삶아서 소금을 많이 찍어서 버터와 함께 이렇게 드시면 뇌에 좋습니다. 7가지 뇌를 늙게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통합치약 전문의 유전입니다. 술, 담배, 커피, 우유, 밀가루, 구운 음식, 탄수화물이 그것들이에요. 술 하루 한 잔은 괜찮다? 아니에요. 담배는 물론이고요.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은 교감신경이 항진하면서 뇌 혈류가 4분의 1이 뚝 떨어집니다. 우유랑 밀가루, 이 두 가지 물질들은 우리 장에서 소화를 못 시켜요. 구운 음식, 그게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이 당뇨병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죠. 이게 대사증후군을 일으켜요. 맨 처음 할 일은 이런 음식을 멀리하는 것. 계란처럼 뇌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아침 첫 끼에 이것만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저는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통합책 전문의 유전입니다. 우유와 시리얼입니다. 제가 치과대학 4년 동안 이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장누수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지금도 알레르기와 싸우고 있고, 입으로 먹는 모든 음식 중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바로 몸에 독작용이 나타납니다. 복통, 구토, 눈물, 설사가 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우유에 있는 유당과 나쁜 단백질, 카제인, 그리고 시리얼은 곡물을 튀긴 거니까 트랜스지방, 오메가6, 정제당 등이 있어서 몸으로 들어와서 장누수를 일으키고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우유와 시리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아침 공복 혈당은 높은데 거기에 기름 붓는 격이죠. 혈당 스파이크가 쫙 올라갑니다. 우유와 시리얼을 같이 먹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은 장뇌축이라 그러죠. 장으로 안 좋은 독성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장을 통과해서 들어온 다음에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가 파킨슨입니다.
우유와 시리얼을 평소에 많이 먹고 변비와 소화장애가 심하다. 파킨슨 병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아침 첫 끼에 우유와 시리얼은 땡! 동물성 지방, 단백질, 딩동댕! 빵 없이 못 살아, 국수 없이 못 살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통합치약 전문의 유저입니다. 밀가루 중독 때문입니다. 빵이나 밀가루 음식, 술을 소화할 때 글루텐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글리아돌핀이 생성됩니다. 글리아돌핀, 모르핀, 엔돌핀 비슷하죠? 다 마약 성분이에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은 내 몸에서 마약 성분이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분이 좋아지겠죠. 뇌에서 와 이게 웬 횡재냐?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빵을 딱 먹으면은 해소가 됐어요. 또 먹죠. 그럼 이제 점점점 내성이 생깁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서는 그만큼 뇌가 즐겁지 않아요. 그럼 더 먹게 되죠. 어린이들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자폐아가 되고요. 어른들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파킨슨병, 손의 위축증, 섬유 근육통 같은 질환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밀가루가 아무리 입에 땡겨도 뚝! 아침 공복에 혈당 낮추는 음식 통합책 전문의 유저입니다. 달걀찜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공복에 혈당이 높은 이유 콜티솔이 쫙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콜티솔이 나오지 않고 새벽 5시부터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콜티솔이 나옵니다. 아침이 되면 떨어져 있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몸에서 열도 발생시키고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이때 탄수화물, 과일, 과당 같은 걸 드시면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첫 끼니는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인, 비당뇨인도 혈당 스파이크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달걀찜을 소고기 가루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뜨거울 때 버터를 넣어서 고소하게 드세요. 버터가 녹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침 공복에 탄수화물, 과일, 과당은 땡! 혈당지수 제로, 계란찜 버터, 딩동댕! 비타민C, 메가도스. 당뇨 있는 분들은 혈당이 걱정이시라고요? 통합치약 전문의 유저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C는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요. 비타민C는 혈당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비타민C를 먹고 혈당 측정기에 당이 올라갔네? 라고 보여도 실제로는 혈당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혈당 측정기가 체내에 있는 비타민C를 혈당으로 오인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비타민C가 간에 안 좋은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탄수화물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별로 걱정할 필요 없겠네, 많이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타민C, 메가도스 1만 mg 우리 몸의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 당뇨 수치가 떨어집니다. 비타민C가 간을 도와줘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당뇨 있는 분들 혈관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특히 당뇨 있는 분들 혈당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당뇨병, 전당뇨, 당뇨 합병증에 비타민C, 메가도스, 딩동댕! 계란 노른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는데 먹어도 되나요? 통합치약 전문의 유저입니다. 네, 추천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 외에 뇌에 좋은 콜린이나 레시틴, 비타민 D, 각종 영양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푸드의 핵심, 계란 노른자예요. 계란 먹을 때 노른자 빼고 흰자만 먹으면 정말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타임지에도 계란 먹으라는 기사가 나왔고 계란을 많이 먹었을 때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의학 논문에서 발표가 되었어요. 콜레스테롤은 총량의 80%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허약할수록 계란 노른자는 필수입니다. 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보다 훨씬 저렴한 슈퍼푸드이니까 계란 노른자 딩동댕! 밀가루, 우유는 조현병, 자폐증, ADHD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통합치약 전문의 유저입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소아 청소년들의 알레르기를 조사했습니다. 밀가루에 대해서는 85%, 그리고 우유를 소화시킬 때 나오는 베타카소모르핀, BCMH에 대해서는 무려 90%가 넘는 아이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물질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 뇌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밀가루와 우유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이지 않았더니 무려 81%의 아이들이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와 우유가 우리의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땅콩버터 많이 먹으면 뇌에 독소가 쌓입니다. 치매, 파킨슨, 통합치약 전문의 유저입니다. 땅콩버터에 많이 들어있는 렉틴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둘째, 적혈구를 응집해서 혈전을 유발하고 염증 수치를 올립니다. 세 번째,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갑상선 질환, 구강건조증,
안구건조증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 뇌에 독성 단백질을 응집시키기 때문에 치매, 파킨슨병을 유발합니다. 땅콩버터 단백질은 무려 20%의 렉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드시겠어요? 렉틴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하면서 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땅콩버터 렉틴은 구워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운 땅콩으로 만드는 땅콩버터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내가 맛있어서 많이 먹은 땅콩버터 나의 뇌를 망가뜨립니다. 땅콩버터, 땅콩, 구운 땅콩, 삶은 땅콩, 땡땡땡땡! 계란 노른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는데 먹어도 되나요? 통합적 전문의 유재입니다. 네, 추천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 외에 뇌에 좋은 콜린이나 레시틴, 비타민 D, 각종 영양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푸드의 핵심, 계란 노른자예요. 계란 먹을 때 노른자 빼고 흰자만 먹으면 정말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타임지에도 계란 먹으라는 기사가 나왔고, 계란을 많이 먹었을 때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의학 논문에서 발표가 되었어요. 콜레스테롤은 총량의 80%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란 같은 음식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허약할수록 계란 노른자는 필수입니다. 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보다 훨씬 저렴한 슈퍼푸드이니까 계란 노른자 딩동댕!